우리 저 서중희님은 장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예, 저는 최초부터 원래 딱 단기 공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 동기나 여기 예. 해병 전우들 중에 장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예.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혹시 있었나 모르겠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있는 게? 예. 그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개인적인 생각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너무 많이 이해돼, 바뀌는 것 이해돼. 같아가지고. 나중에 어디 회사에 가면 그때도 예. 마찬가지예요. 회사 처음 가갖고 누가 내 위에 뭐 대리나 과장이 되느냐가 엄청 중요하거든. 너무 중요합니다. 예. 군대도 마찬가지. 소대장 나와서 근무하는데 리더십이 엉터리인 같은 그런 중대장이나 대대장 만나면은 아주 환멸을 느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예. 회사에서도 내가 하는 일이 힘들다거나 내가 잠을 못 잔다거나 월급이 적다 이거보다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결제하는데 말이야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준다든지 응? 부하들 뒷담화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열받아갖고 내가 때려치우겠다고 예. 살펴낸다고 그리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고 또 잊어먹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 거거든. 예. 그게 어느 사회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 내 주변에 보니까 상급자도 잘 만났고 예. 부대 생활 장기할 생각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중위가 보니까 소령이 됐는데도 매일 쓸데없는 행정 업무를 하면서 밤새게 하는 걸 보고 야, 이 군대 희망이 없다. 그걸 전역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참 똑똑하다 그랬어. 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단톡방 밴드 해갖고 뭐 엄마들하고 소통해야지 말이지 자기 시간이 없잖아. 거다가 인원은 없으니까 업무는 가중되고 당직 근무는 계속 돌아오고 예. 보상은 안 되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행정 업무 같은 거 사실 많이 줄여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뭐 육군도 보니까는 행정 업무가 많다고 이제 예하 부대에서 그런다 그러니까 대대장들이 슬기롭게 행정 업무를 줄이라 그러는데 나도 장군 출신이라고 무책임한 거예요. 대대장들은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줄이겠어요? 우리가 무슨 사고가 하나 나면은 예.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동안에 뭐 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 신상 파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다 행정을 확인을 하잖아요. 예. 그죠? 예. 그 지금 또 계속 정리하는 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행정 업무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사실은 국방부로부터 시작해갖고 소위 지휘 책임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소대장은 지휘 책임이 없어요. 지휘관이 아니고 지휘자기 때문에 예. 그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는 지휘 책임을 경감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행정 업무가 준다는 거지. 예. 행정 업무가 줄어야 소대장에는 뭐 하사, 부소대장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일찍 퇴근도 할 수 있고 뭘 매일 부대 일지 입력하고 하느라고 말이지 갈수록 가지수가 늘어나고 뭐 그 탄약부 출입 일지도 써야 되고 뭐 많잖아 그게. 예, 맞습니다. 소위 현타가 온다는 예. 거지. 했을 때 보람이 있으면 그렇지 예, 사실 맞아. 뭐 오래 하는 거나 일이 힘든 맞아. 상관없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쓸데없는 예.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옛날에 제가 장군되고 예. 삼성전자에 견학 갔다가 거기에 이제 어떤 사장분이 SSKK를 영어로 써놓으셨더라고. 장군님들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는 시키면 시킨다면 까라는 까라는 거예요. 삼성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예. 근데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지휘 책임이라는 것을 경감시켜주지 않으면 그 행정 업무가 줄어들기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지금 제 질문이 있는데 만약에 저의 상관이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막 존경도 못 하겠고 막 자르지도 못 하겠는데 사실 상관한테 근무평준도 받아야 되고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될지. 내가 그 조직을 뭐 바로 이제 떠날 거다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내가 뭐 군이 됐든 너도 회사에 들어가갖고 그 회사에서 계속 이제 있을 생각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예. 소위 이제 뭐 살아남아야 맞습니다.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갖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급자로부터 인정을 이제 받는 게 중요한데 그 엉터리 같은 상급자가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내 동료들을 똑같이 그렇게 못마땅하게 하고 괴롭히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빨리 맞죠. 눈치를 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전체 다를 그렇게 대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문제가 없잖아. 그러면은 모두가 다 그렇게 평가받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가 이 조직에 기여를 하고 그 사람을 극복해서 살아가려 그러면은 일단 그 사람 또 뭐 나쁘지만은 그 사람 또 회사에 남으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자기도 뭔가 회사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업무의 방향이라 그럴까 또 업무 스타일이라 그럴까 그런 걸 내가 빨리 좀 캐치하려고 노력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엉터리고 악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은 일을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나는 약간 이렇게 이제 갔기 때문에 이게 못마땅했던 것인지
이걸 이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차피 하급자가 상급자를 뭐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은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은 내 상급자가 어떤 스타일의 업무를 하는 사람인지, 저 양반이 머리에 든 게 많은데 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말은 잘하는데 뭐 생각이 없는 사람인지, 또 말은 저렇게 하는데 뒤돌아서서는 딴 생각하는 스타일인지, 이걸 알아야 내가 문서를 하나 만들더라도 아 그래 우리 과장님이 이런 스타일이니까 내가 보고서를 이렇게 썼지만은 아마 이런 질문을 나한테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대해야지만은 이제 좀 실수가 줄어들 수 있고. 장군님, 그럼 결론적으로는 내 상관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단점을 좀 미리 메꾸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일종의 그런 거지. 그게 상급자 의중을 파악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일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급자가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 부하를. 자기 그거를 딱딱 알고 해주니까. 그 한자에도 교학 상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교수들이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거야, 선생들이. 그 상급자도 사람이 된 사람이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디를 가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상대방의 장단점을 빨리 캐치하는 것이 그 조직에서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대단히 중요한 거지. 혹시 그럼 이미 군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했는데 뭐 이미지가 안 좋다거나 어떤 사건에 의해서 약간 본인의 군 생활이라던가 그런 걸 좀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 좀 다시 이걸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대대장 할 때 이제 다른 대대에서 부채 있어갖고 뭐 잘리니 많이 하던 이제 부사관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대대에 왔어. 그 왔는데 보니까 다른 건 잘하는데 술 좋아하고. 그러다가 술값이 나가는 게 부채가 생겨갖고. 근데 그런 사람은 술 먹고 하는 거는 나빴지만은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제 갖고 있었고 하니까는 이제 나중에 이제 펄펄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렇게 하는 부사관이 됐었지만은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과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있는 것이 적절하냐? 없는 게 차라리 낫지. 있음으로 해갖고 부대 지휘도 못하고 병력 지휘도 못하고 나중에 문제만 일으킨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훈육관 할 때부터 육사 생도들도 딱 들어왔는데 아 이건 소위 이제 군대 묵기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불러갖고 빨리 학교 나가라 그랬다니까.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빨리 나가야지 그 사람 또 자기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부대에도 다 돈 들어갔고 나중에 나가면 안 되잖아. 근데 그렇게 이제 나는 했었고. 야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거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정표라는 걸 쓰잖아요. 거기다가 명확하게 이 장교는 빨리 분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사람은 좀 걸러내고 필요한 사람들이 군에 남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어느 학군단에 학군 후보생인데 학군단장이 딱 보니까 야 얘는 쏘이 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저 상급 부대에다가 탈단시키겠다 그랬더니까 시키지 말라 그랬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걔 엄마가 민원 제기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데리고 있을 거야 아마 지금 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즘 소위들의 어떤 뭐 자질이 떨어진다고 뭐 사격하는데 이 개머리판도 안 열고 뭐 하는 뭐 이런 그 짤이 돌아다니는 거 보고 이건 아니겠지 그러는데, 감이 안 되는데 인관시켜겠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야 이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없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지. 그게 이제 인원 확보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탈단을 안 시켰는데 나중에 그게 소대장 가갖고 임무 수행 못하면은 그 소대 어떻게 해? 없으면 차라리 부소대장이 하든지 부소대장 없으면 병장이 하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본이 안 돼 있고 할 의지가 없고 그렇다 그러면 굳이 그 사람은 끌고 갈 필요가 없다. 나는 특히 간부는 빨리 잘라서 그거는 도태시켜야지 조직이 건전한 조직이 된다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 리더십이 부족한 간부가 돼갖고 이번 그 12사단 같은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 이 말이지.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에 규정도 안 읽어보고 한 거 아니겠어? 그런 간부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지. 사실 이번 그 일이 가장 안타까운 거는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진실 공방으로 이게 벌어져서 굉장히 좀 가슴 아픈 부분이 있더라고요. 장군님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군대 생활을 나도 뭐 지휘관으로서 오래 했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책임은 위에 사람이 지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고 군대 생활하면서 그렇게 해왔어요.